돼야 되는 거고요. 자, 갑시다. 자, 일단 우리가 시에서 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갔어. 자, 시를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제목. 그렇지. 여기 나와 있는 수라라고 얘기하는 건요. 얘들아, 아수라라고 얘기하는 불교적 용어입니다. 자, 현실이 굉장히 살기 힘든 곳이다. 지옥과도 같다. 라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수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자, 오늘 배워야 되는 게 자, 여기 지은이 이 작가 이름 백석 한 번만 동그라미 쳐볼까? 우리 일제강점기 때 가장 잘생긴 시인 두 명을 들라고 하면요. 첫 번째가 백석이고요. 두 번째가 조금 뒤에 들어가는 윤동주입니다. 이렇게 윤동주. 자, 이 사람들이요. 1930년대, 40년대 자,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두 명의 시인입니다. 이 윤동주랑 대비되는 짝이 이육사. 자, 수험번호 264번의 이원록 이라고 하는 이육사가 이 세 사람이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시인 3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고3 끝날 때까지 이 3명 백석, 윤동주, 그 다음에 이육사라고 하는 이 3명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배경 지식을 읽는 거를 좀 잡고를 가는데 우리 이 백석이라고 하시는 분은요. 북한과 남한에서 모두 좋아하는 시인이 백석이에요. 백석이 평안북도 사람으로서 자, 이 밑에 지금 남쪽으로 이렇게 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남쪽으로 왔다가 6.25 이후에 여기서 살다가 월북하셨어요. 그래서 1996년 7년도에 어디다 북한에서 돌아가신 분이 이 백석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 왜 이 백석과 윤동주를 대비되는 짝으로 보냐면요. 자, 우리 하나 조금 그냥 재미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 백석이라고 하는 분은요. 일단은 자, 우리 얘가 1910년도가 자, 일제강점기에서 무슨 정치가 됐지? 무슨 말? 일제강점기에서 1910년대, 20년대, 30년대에 따라서 일본이 우리에게 행한 정치수단 방법이 다르잖아. 그렇지? 삐리비리비리비리비리. 그렇지. 모든 문학작품은 역사와 함께 움직인다. 자, 1910년대 일본이 딱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를 뭐로 위협하는 거야? 그렇지. 힘으로 위협하는 거지. 힘의 가장 좋은 수단이 뭐야? 힘.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못해. 뭐로 위협한다? 총과 칼로 위협하는 거지. 그치? 자유를 억압하는 거지. 우리는 그것을 무슨 통치라고 해? 무슨 정치 또는 무슨 통치라고 해? 배웠는데 뭐다? 무단통치. 들어봤어? 무단통치 들어봤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그렇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지. 그치? 이때 자, 이 무단통치를 했더니 세계에서 뭐한다?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이 야만인이다. 너무 잘못됐다. 어떻게 한 나라에 들어가서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쥐어 주무를 수가 있느냐 라고 얘기해서 세계 열강들이 일본을 싫어하게 된다고. 그래서 일본이 자, 정치수단 방법을 바꿨죠. 1920년대 뭐로 바꿨어? 문화통치. 그렇지. 1920년대 문화통치로 바꾸면서 그래 너희의 뭐한다. 자, 자유를 조금 허용해 주겠다. 책 출판 이런 거 허용해 주겠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자유에 대해서 내용을 쓰면요. 자, 신문에 실린다 못 실린다? 못 실려. 백지신문이라고 해서 그 작품을 하얀 색깔로 처리해버려. 실제로 출판을 했는데 신문에 기재를 하면 신문에 너희들이 나갔을 때 하얀색으로 딱 철판을 해. 못 보게 하는 거야. 이게 문화통치. 자, 그리고 제일 일본이 우리에게 강한 식민지를 했던 게 뭐다? 1930년대. 알아? 어떤 정치야? 1930년대. 우리 조선의 씨를 싸그리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막 무덤 가서 막 말뚝 박고 또 자, 머리 단발령 내리고 우리 자,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고 해서 뭐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머리 한 톨, 털 한 톨도 깎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양반들은 뭐 들었어? 머리에 딱 상투 틀고. 그치? 함부로 이런 거 자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자르는 걸 말한다. 우리 민족의 정기를 잘라버린다. 해서 머리 가면 어떻게 해서 딱 하고 잘라버리잖아. 단발령. 그래서 남자 머리 이렇게 잘라버리고. 또 뭐 있어? 또 들어본 거 있어?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겠지. 조선 말과 조선 글을 못 쓰게 했어. 조선 말과 조선 글을 못 쓰게 했어.
그래서 그때 이제 살았던 우리 옛날 뭐 증조 할머니 이런 할머니들은 일본식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 그치? 거기와 더불어서 말한다. 이름을 바꾸라고 했어. 뭐다? 창씨 개명 들어봤죠? 그쵸? 어디 자 우리가 이름을 바꿔야지만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야. 코로나 주사를 맞아야지만이 식당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국가가 통제를 했다고. 그 일본이 통제를 했다고. 즉 내가 어디에 취직을 할 거야 아니면요 내가 어디에 유학을 갈 거야 라고 하면요 이름을 바꿔야 돼. 어떤 이름으로?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을 해야 돼. 그치? 근데 자 독립운동가야. 난 독립운동 우리 민족에 대한 정기를 내 가슴속에 딱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일본이 야 너 직장에서 일하고 싶으면 이름 바꿔 라고 얘기해. 그럼 나는 순순히 그래 내가 이름 바꿀게 라고 하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근데 그 와중에 안 바꿨던 사람이 있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얘들아 외워라. 백석이야. 백석. 백석은요 창씨 개명을 거부했어. 그래서 똑똑하고 글 잘 쓰고 글 잘 쓰고 똑똑하고 자 편집부 기자로도 일을 했는데 창씨 개명이 안 한 거부한 죄로 말한다. 다 잘려. 직장에서 잘려버려. 그럼 얘는 뭐 먹고 살아? 뭐 먹고 살아? 자, 이 사람도 결혼을 했겠지. 그치? 가족을 책임지고 생계를 책임지고 살아야 돼. 그런데 가족을 책임질 수가 없어. 왜? 직장에서 잘려서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교재 편집 이런 거는 그냥 해주는 거야. 즉 그냥 무명으로 그냥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게 백석이야. 그래서 백석에 묻은 씨는요. 가족과 헤어져. 가족을 지킬 수 없는 거야. 가족과 헤어져서 타향살이를 해서 돌아다니는 게 백석의 인생이야. 그리고 백석은요. 자, 굉장히 가난해. 찢어지게 가난해.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해. 그래서 백석이라는 시 자체가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1번 타향살이를 했어요. 자신의 고향에서 벗어나서 이동하는 생활을 했어. 그래서 굉장히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를 쓰고 있는 거야. 이 백석.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시를 쓰는 게 백석. 그리고 가족의 해체,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걸 쓰고 있는 게 백석. 그리고 굉장히 고달프고 괴롭다, 가난하다 이런 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인이 누구다? 백석. 그럽니까? 하지만 백석은요 마음속에 뭐가 있다. 그래 이까지 먹고 살 거 없는 거 배고픈 거 그래 다 내가 뭐 하겠다 참고 견디겠다. 왜 참고 견디냐? 내가 이렇게 살아라고 누가 정했기 때문에 하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한 자 굴레를 짊어지게 했기 때문에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백석. 그래서 이 모든 힘든가 시련과 고난을요 어떻게 받아들인다? 숙명적으로 받아들인다. 자신의 운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숙명론적 세계관, 운명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게 백석. 선생님이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게 이 사람의 답이다. 알겠죠? 시 나오면 특징. 시의 특징, 이 사람의 생애를 알면요 시를 보는 게 훨씬 더 쉬워져. 이렇게. 이게 백석이야. 그래서 백석은요 모든 시가 그립다, 그리고 고통스럽다, 배고프다, 힘들다. 하지만 내가 그것은 모든 게 하늘에서 나에게 준 운명이다. 난 그것을 극복하면요 자, 더 크고 중요하고 숭고한 뭔가를 얻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게 백석. 따라 그리고 가족의 해체를 노래하고 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그리고 있다. 이게 백석. 자 그런데 자 이거와 대비되는 짝이 누가 나오냐. 다시 한번 더 얘들아. 윤동주 1930년대 40년대 특히 40년대의 대표가 윤동주는요 자 연해주 저 간도 자, 이쪽 있는 그쪽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약간 부유해. 돈이 좀 있어. 그래서 윤동주 때 20살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어디로 일본 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돼. 윤동주 집에서 보낸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일본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을 갈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지? 뭐 해야 돼? 일본 대학 가려면요 뭐 해야 돼? 자신의 이름을 뭐 한다? 바꿔야지. 그렇지. 내 이름을 버리고 얘는 이름을 바꿔. 얘들아 창씨 개명을 했다고. 윤동주는요 자신의 있는 이 민족에 대한 이 정기가 마음속에 있는데도 이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뭐 한다? 현실을 살아가야 돼. 따라간다. 현실을 살아가야 돼. 그 현실을 살아가는 자아를
현상적 자아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현실적 자아를 다른 말로 현상적 자아라고 해요. 그 현실을 살아가는 아이가 윤동주. 됐습니까? 그럼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창씨 개념이라는 것을 해서 현실과 뭐 하는 거지 얘들아?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 그럼 그런 현실과 타협하며 사는 자기 자신을 어떤 좋다라고 볼까? 나쁘다고 볼까? 나쁘다고 보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들아 윤동주는요. 자 적어보자. 현상적 자아. 이 현상적 자아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현실적 자아. 조금만 적어볼게요. 이 현실적 자아는요. 자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부정적 자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윤동주예요. 왜? 윤동주는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 특징 알고 있으면 윤동주 씨 다 읽을 수 있어. 그냥 내용만 바뀌는 거야. 틀 1도 안 바뀌어. 틀은 고정되어 있어. 국어를 쉽게 하세요. 재미없는 국어를 자 재미있게 하려면요. 국어를 쉽게 갈 수밖에 없어. 이거야. 얘기죠? 왜? 현실과 타협했으니까. 좋겠어 나쁘겠어? 나빠.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 하지만 나도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 유학까지 갔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현실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이거야. 내 모습이 너무 어떻다? 이 현실과 타협하는 내 모습이 어떻다? 부끄럽다는 거지. 부끄럽다는 거지. 윤동주의 가장 큰 특징은요. 스스로에 대한 뭐다? 부끄러움을 가지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야. 부끄러워. 내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 왜 부끄럽냐면요. 자, 자기 성찰. 자, 자기 반성. 이게 이 사람의 특징이다. 자기 성찰, 자기 반성. 자, 나는 내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가져.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를 너무 부끄러워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렇지. 그래서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을 통하여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한다고 해. 즉, 이 현상적 자아와 얘들아 이상적 자아. 이 이상적 자아는 우리가 본질적 자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본질적 자아를 얘들아 긍정적 자아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나중에 가면요. 요 단어를 가로놓기로 시험 본다. 알겠지?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건 딱 이거 두 개만. 현상적 자아가 부정적이다. 그리고 이상적 자아는 긍정적이다. 요거 하나만 체크해줘. 이렇게. 이 세 개가 너무 많다 싶으면요. 두 개로 줄여.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 이 이상적 자아가요. 이 현실적 자아를요. 용서해줘. 그래. 자, 네가 네 스스로를 부끄러워. 자,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을 해. 그런데 용서와 화합을 해줘. 왜? 왜? 이 사람은 굉장히 뭐하니까 얘들아 낙관적이야. 이거야. 낙관적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의지적 태도를 가져. 그래, 비록 지금은 굉장히 힘들어. 굉장히 현실이 힘들어. 하지만 내가 지금 자기 희생, 내가 이렇게 희생적 태도를 가지고 자기 희생을 하다 보면 나 말고 나의 후손, 그 미래를 책임지고 갈 우리의 자손들은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낙관적이고 의지적이고 다시 하나 더 미래 지향적 태도를 가지고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극복 의지를 가지는 거야. 이게 윤동주야. 윤동주. 그래서 윤동주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이 현실을 살아가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 뭘 느끼고 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이 부끄러움을 통하여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 이 이상적인 자아가 현실적인 자아를 위로하고 화합한다. 그래서 어디는 이 미래는 굉장히 낙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의지적이다. 즉 극복 의지를 담고 있는 게 윤동주야. 그래서 윤동주가 1944년에 그 마루타 생체 실험으로 죽었죠. 언제 있어? 얘기하는 거? 우리 윤동주 이제 바닷물 실험으로 그죠? 몸속에 바닷물을 툭 주입시켜가지고 그 미생물 있잖아. 이제 그게 막 뇌로 침투해가지고 결국에는 자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윤동주죠.
왜 했겠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자, 이 혈액을, 수혈을 대체할 수 있는 뭐 다른 액체가 없을까라고 했던 게 바닷물이야.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지? 피를 그치 공급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근데 그 피를 갖다 공급하려면요, 먼 지역까지 가거나 또는 수혈 아니면 굉장히 힘들었어. 그래서 그걸 대신하려고 뭔가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는 게 바닷물. 그래서 그 바닷물을 자 피로 만들어서 물이잖아 물. 그러니까 좀 채우면요 낫지 않을까 해서 증류되지 않은 그런 바닷물을 실험을 했대. 그래서 젊은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잘못해서 갇혔잖아. 그 옥에 갇힌 애들이 한번 한다. 마루차 실험 대상이었대. 그렇게 해서 고통스럽게 1945년도에 광복 직전에 44년도에 돌아가신 게 윤동주. 그래서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도 윤동주래요. 이렇게 보면 이게 윤동주. 자 그리고 얘들아 자 하나 더 상식이 있으면 좋다. 이 윤동주랑 대비되는 짝으로 나오는 게 수험번호 264번에 누구다? 이육사. 본명 이원록이라는 이 이육사.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에도 나오는 우리의 이육사. 자, 이 이육사는요. 자, 유학하고 이런 거 없어. 창시개미 이런 거 없어. 얘는요. 그냥 떳떳해. 그 자체가 떳떳해. 그냥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가장 강단 있는 독립운동가야. 이게 이육사야. 스스로 진짜 얘는요. 약간 독립운동가도 조금 한 차원 낮은 독립운동가라고 하냐면 현실과 타협했으니까 그치?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적극적인 저항운동을 했던 게 이육사.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윤동주는요. 자 일본에 뭐였다? 뭐 앞잡이였다? 뭐 이러면서 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치만 어쨌든 자 이 이육사. 그래서 이육사는요. 자 절정 이런 것처럼 굉장히 얘들아 명령형 자 이러한 명령형 어조 그리고 그냥 적극적 저항의지 여기가 적극적 저항의지면 여기는 소극적 저항의지 이렇게 해서 대비되는 짝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육사는 적극적 저항의지를 가지고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여 자, 이 현실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이겨내고 극복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이육사. 그래서 이 이육사와 윤동주는요 여기서 조금 차이점이 보이지만 결론은 똑같아. 요거 그대로 올리면 이육사야. 이렇게 올리면 이육사야. 이육사의 모든 시도요 얘들아 이 현실 내가 뭐 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그것만 극복한다면요. 자 미래지향적, 낙관적, 의지적 태도를 보이는 게 누구다? 이육사. 그래서 이 둘의 대비되는 짝을 물어보는 게 결론은 똑같다. 하지만 이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 다르다. 누가 다르다? 윤동주가 다르다. 뭐가 다르다?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지. 그게 됐어? 그래서 우리 윤동주는요. 자 그냥 이렇게 딱 있는 게 보시면요. 서시부터 그냥 들어갈게요. 봐봐. 자 얘기합니다. 내가 자 서시 시를 씁니다. 시를 써요. 어떤 시를 쓸 거냐면요. 자 윤동주 죽는 날까지 자 내가 하늘 자 하늘 동그라미 얘들아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절대자 자 절대적 존재라고 얘기하는 자 하늘 절대적인 존재인 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자 이렇게 바라봐. 이 하늘을 보면서 그리고 윤동주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십자가 이런 거. 자 한적 뭐한다? 부끄러움이 없기를. 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이거요. 내가 이 하늘을 보면서 자 나 이 하늘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싶다. 이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나는 희망하는 거야. 왜 희망하는 줄 알겠죠? 자,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얘들아 잎새에 부는 그 바람 소리에도 바람에도 나는 시적하자 감정의 표현 괴로워했다. 자 그러면 잎새에 부는 흔들흔들한 이 바람에도 나는 뭐했다? 괴로움을 느꼈다. 그럼 이 바람이라는 시어는 어떻다? 시련과 고난 그리고 유혹 이런 것들을 상징하겠죠. 즉 조금만 시련이 오거나 조금만 고난이 있거나 유혹이 있어도 나는 뭐했다? 괴로워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의연하게 견뎠다 못 견뎠다?
이거 견딜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자,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대. 그럼 난 이 바람을 지금 견뎠어? 못 견뎠어? 못 견뎠어. 못 견뎠지. 그렇지. 괴로워했으니까. 견디지 못했다는 거야. 흔들렸다는 거지.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뭘 가진다? 부끄러움을 가지는 거지. 그치? 나는 자, 이거야. 내가 소망하는 것보다 이상적인 자아. 자, 긍정적인 자아, 이 본질적인 자아는요, 얘들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게 나의 소망이야. 그런데 나는요, 이 현실적인 자아는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 조그만 시련과 유혹과 고난이 찾아와도 나는 괴로워해. 나는 흔들렸대. 이렇게. 여기까지 돼? 그럼 스스로에게 뭐 했다? 부끄러움을 느꼈겠지.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거야. 자,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을 했겠지. 이 말 돼? 자, 그래서 나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가자. 별. 우리 시적 대상인 별. 이 별을 노래하겠다. 노래하는 마음으로. 자, 하늘에 있는 별. 자, 시는 가장 주관적인 글이다. 시어의 한 축성. 이 별을 노래하는 마음. 하늘에 있는 별은 곧 뭐와 같다? 희망과 이상과 소망 이런 거와 같다. 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자 모든 죽어가는 것들 자 죽어가는 동포, 죽어가는 친구, 죽어가는 나라 이런 것들 뭐한다? 사랑해야지. 자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시적 대상인 모든 죽어갔던 것들을 뭐하겠다? 사랑하겠다. 자기 희생적인 태도. 자, 사랑할 거다. 연민, 가질 거다. 이렇게. 됐습니까? 나쁜 거 아니겠죠? 내가 사랑한다 했으니까. 그치? 그럼 크게 얘기하면 모든 죽어가는 모든 생명체를 다 뭐 하겠다? 내가 사랑하겠다. 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적화자, 나한테 주어진 길. 어떤 길이? 학업의 길? 아니면 독립운동가의 길? 아니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길? 미래에 대한 길. 자, 이 길을요, 걸어가야겠다. 얘들아, 뭐다? 의지적 태도.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의지적 태도를 가지는 거지. 이거 다른 말로 바꿔볼까? 의지적 태도, 또 미래, 지향적 태도, 낙관적 태도. 이거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그냥 줄줄줄줄줄 읊으면요. 나중에 너무 쉬워. 이렇게. 자, 그래서 의지적 태도, 미래 지향적 태도, 낙관적 태도를 가지는 게 누구다? 윤동주. 이 말 돼? 자, 그런데 오늘 밤에도 얘들아, 밤. 시간적 배경. 찾아 자기 거 시간적 배경. 자, 이 시간적 배경. 자, 오늘 밤에도 별이 아까 상징하는 게 뭐였죠? 희망과 이상은 바람, 시련과 고난과 유혹에 스치 운다. 울고 있다. 그럼 현실을 완전히 극복했다 못했다? 못했다. 하지만 나는 뭘 가질 것이다? 극복 의지를 가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반영론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시간적 배경, 즉 일제강점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거 보시면요. 자, 다시 정리하면요. 나는 죽는 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늘, 절대적인 존재, 저 이상적인 존재를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소망했다. 그런데 내 현실은 잎새에 이는 바람, 저 시련, 고난, 약간의 유혹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흔들렸다. 힘들었다. 저걸 갖다 극복하지 못했다. 굉장히 힘들었다. 하지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저 이상을, 희망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죽어가는 것들, 저 불쌍한 것들, 자, 이 연민의 대상을 뭐하겠다? 사랑하겠다. 따라옵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길,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이 길을요. 어떻게 열심히 당당하게 걸어가겠다. 됐어? 계속 가는 거야. get 시제 미래 가는 거야. 그래서 의지적 태도, 미래 지향적 태도, 낙관적 태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광복을 맞은 게 아니라 아직까지 일제 강점기니까 오늘 밤에도 이 부정적 시간, 이 일제 강점기에는 여전히 뭐한다. 내 이상과 희망은 어디에 바람, 실현 권한 유혹에 뭐한다. 울고 있다. 따라와. 그치? 그럼 완전히 극복을 못했지만 이러한 태도를 가진다고 보면은 되겠죠. 이게 윤동주.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이러한 알고리즘이나 이러한 우리가 구조를 알고 접근하면요 굉장히 쉽게 보는 게 윤동주야. 선생님 이 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윤동주가 적은 모든 시가 다 똑같아요. 이 구조로 움직이고 있어. 요것만 찾아서 거기에 대입시키면 끝나는 게 윤동주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윤동주의 또 다른 작품을 열심히 읽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요 고리를 외워버리면 끝난다. 이게 윤동주. 자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자 시적 화자는 누굽니까? 시적 화자 찾아볼까요? 뭐? 나 그렇지. 자 여기서 중심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시어의 대상. 뭐뭐뭐 적으면 될까? 하늘도 괜찮고 또 자 별도 괜찮고 또 모든 죽어가는 것들도 괜찮고 이 정도? 괜찮아? 자 상황 어떤 상황을 살고 있다? 자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뭐한다? 괴로워하고 있다. 정서 괴로워하고 있다. 하지만 이 괴로움을 뭐 하겠다? 자 걸어가야겠다. 의지적 태도. 이거 그냥 다 묶어서 선생님이 한꺼번에 그냥 정리하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 돼?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자 바람에 문다 했으니까 청각적. 자 별을 노래하니까 청각적. 나머지는 뭐 한다? 시각적. 이렇게 이미지 찾으면요. 굳이 이렇게 이미지를 내가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 것들은 안 나올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냥 던지면 돼. 이렇게. 자 그러면 내용 있는 거 봐봐. 자 갑시다. 한번 해볼까요? 자 윗글의 화자는 자 뭐가 없기를 바랬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을까? 자 뭐가 없기를 바랬다? 윤동주 뭐가 없으면 좋겠다. 부끄러움. 그렇지. 고맙습니다. 자 부끄러움. 자 그리고 얘들아 요거 잠깐만.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랬던 끊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 얘들아 이 되돌아본다는 말을요 우리는 자기 성찰 잘 안 나오는데 또 자기 반성적 태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되돌아보는 것을 우리는 회상과 회고라고 하겠죠. 얘들아 되돌아서 다시 생각하는 거 다시 기억하는 게 회상과 회고. 따라와. 근데 제발 부탁이다. 이거 하나만 적어주라. 별표 치시고 얘들아 절대 주의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 얘들아 회의적 태도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회의적 태도를 자기 성찰, 자기 반성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거 주의. 애들이 야 회의적인 태도가 뭐야? 라고 얘기하는 거 선생님 성찰 반성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아니라고요. 내가 이해되겠지? 안 돼. 즉 이 단어는 뭐냐면 얘들아 회는요 품을 했자 품는다. 뭘 품는다? 의심을 품는 거야. 이거는 스스로를 못 믿어하는 거야. 못 믿은 거야. 이거는 저게 혹시나 잘잘못을 따지는 거. 알겠죠? 뭐가 잘못된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게 회의적인 태도야. 그럼 쉽게 얘기하면 회의적인 태도는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회의적인 거야. 알겠지? 자기 성찰과 반성과는 다른 거야. 요것도 낚이지 마세요. 알겠죠? 요것만 기억하면 돼. 회의라고 얘기하는 건 적자. 의심을 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주의할 것 이렇게 적어놓자. 이렇게. 자 그러면 자 화자는 죽어가는 것들을 뭐 할 거야? 사랑하겠지. 사랑하면서 자 주어진 자신의 뭐한다? 길을 인생길 방향 자 자기 인생을 걸어가야
의지적 태도,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의지적 태도. 자, 뭐한다? 미래 지향적 태도. 이렇게. 자, 그러면 질문. 자, 6번은 체크해보세요. 화자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시어가 아닌 거. 자, 동그라미 세모 체크 시작. 하늘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자, 별, 바람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별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죽어가는 것도 좋은 거. 길도 뭐한다? 좋은 거. 다음 몇 번? 2번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갑시다. 자, 7번. 서시의 화자는 끊어. 이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자, 이상적 자아를 실현하지 못했던 그 과거를 되돌아보며 회상회고. 미래에는 이상적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미래지향적 태도, 의지적 태도. 몇 번 얘기하죠. 또한 여전히 시련 가득한 현재의 상황. 자, 이걸 단적으로 얘기하는 문장이 뭘까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도 체크. 또한 역시 보조사 또한 역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이렇게 얘기하는 도도 보조사 또한 역시 오늘 밤에도 이렇게. 자, 이야기하며 이에 담담히 맞서보자 한다. 그래서 화자는 끊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통해 이상적인 삶을 살고자 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OX. 그치?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로 원했죠. 이게 뭐다? 이상적인 삶이었죠. O. 하지만 이런 삶을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았어. 왜? 잎새에 있는 바람을 통해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뭐 했다? 적어줘.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쉬어.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죠?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그렇지. 저거 봐. 괴로워했다.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럼 괴로워했다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그러면 시련에 담담히 맞서려고 했어, 못했어? 못했지. 그러니까 날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나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걸 또 해석을 못하면 다 맞는 것처럼 느낀다.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이유는요, 내가 이 아이를요, 시를 보고 안 집어넣어서 그래.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 그냥 보면요, 맞는 거 맞잖아. 자, 화자는 괴로워했다를 통해 이상과 다른 삶을 살았던 자신의 과거를 성찰 반성하고 있다. 오. 자, 화자는 사랑해야지를 통해 현재의 시련을 사랑으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화자는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를 통해 자, 별, 내 이상과 희망이 바람, 시련과 고난에 여전히 뭐한다? 울고 있다. 바뀌었다 못 바뀌었다? 여전히 어떻다? 힘들다. 그렇지. 여전히 뭐한다? 힘들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길은 여전히 걸어가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8번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시작. 8번 여러분이 적어보세요. 자, 윤동주가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시인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서시의 땡은 땡땡땡은 뭐다? 우리나라의 어두운 현실. 뭐예요? 오늘 밤. 그렇지. 오늘 밤도 빛 아니죠? 자, 오늘 밤 해야 되겠죠. 아니면 밤 하든지 오늘 밤. 좋은 거 나쁜 거? 부정적인 시간.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를 가는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조금만 자, 한 번만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우리 문학의 관점이라고 얘기죠. 필기. 자, 문학의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자, 첫 번째 내재적 관점이 있고요. 들어본 사람? 자, 앞으로 여러분 2학년, 3학년 시험 범위입니다. 교과서 시험 범위. 이거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요. 내신 망해요. 자, 집어준 거 다시 한 번 더. 내재적 관점이 있으면 자, 그 대비되는 짝이 뭐다? 내재의 반대는 외재. 그렇지. 잘한다. 외재적 관점이 있어요. 필기.
이렇게 있어. 자, 이 내재라고 얘기하는 건요. 는 하시고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바꾸세요. 절대론적 관점. 자, 이 절대론적 관점이라는 것은요. 절대, never, 뭐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거야.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할 거야. 이게 내재야. 이게 뭐냐면요. 작품 자체를 분석하는 거예요. 2학년은 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험 자체가 내신이 작품 자체를 분석하는 거야. 그럼 들어갔다. 야, 우리 작품 자체 선생님 분석해오라고 하잖아. 작품 자체. 나 뭐 분석해오라고 그랬지? 불러봐. 나 뭐 분석해오라고 그랬지? 그렇지. 화자 찾고 또 대상 찾고 또 심상 찾고 또 표현기법 찾고 생각나요?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표현기법 찾고 따라와? 또는 시어의 상징성 요런 거 함축적인 시어의 상징성 아까 별, 희망과 이상을 노래하고 있다 바람, 시련, 고난, 유혹 등 나쁜 것을 뜻한다 이런 거 이거 요거 지금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내재적 관점이라 그래 작품 자체를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운율 이런 거 맞았다 운율 요거 요게 내재 작품 그 안을 보는 게 내재 요거 알고 시험 문제 가면 1초짜리 이거 모르면요 4점짜리 다 날린다 한 2개 정도 나올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해만 하세요 이해 자 외재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 작품과 관련된 바깥 구성 요소를 관찰하는 게 외재야 그래서 그 아이는요 자 첫 번째 만화 시대 첫 번째는요 반영론적 관점 근데 이 반영론적 관점이 앞에다가 이건 내가 집어넣는 거야 시대라고 적어주세요 시대 반영론적 관점 됐어? 자 시상에서는요 밤은 그냥 시간적인 배경이야 얘들아 밤은 오늘 밤은요 그냥 시간적인 배경이야 그런데 외재를 둘러싸 이 시가 반영되어 있는 시대를 투영한다면 시가 반영되어 있는 이 시대를 투영한다면 그 아이가 뭐로 바뀐다? 일제강점기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시대의 반영론적 관점이야 그래서 일제강점기 샬라샬라샬라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무조건 시대 반영론적 관점 6.25 그다음 뭐 민주화 운동 뭐 이렇게 한창이었다 샬라샬라샬라 이런 거 막 나와 있으면 그냥 시대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요거 설명하려고 시험 문제 한 2-3줄 되어 있을 거거든요 다 필요 없어 안 읽어도 돼 그냥 시대 일제강점기 샬라샬라샬라 되어 있으면 그냥 시대 반영이야 그냥 이렇게 보면 돼 뒤에 거 안 봐도 된다고 요 단어만 기억해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시대의 반영론적 관점 두 번째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가 존재한다? 작가가 존재하지 그 작가는요 자신의 삶과 생애를 그 시에 투영하는 거야 자신이 살았던 이 삶과 생애를 그 시에 투영하는 거야 그럼 여기 지금 작가가 누구지? 윤동주지 윤동주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았다? 어떠한 삶을 살았다?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작가 누구누구든 하는 게 작가 표현론적 관점 그래서 이 아이의 무조건 주어부는요 윤동주는 시인 윤동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 이 주어부만 딱 보자마자 바로 작가 표현인 거야 그냥 이 일제강점기 이런 데 보자마자 바로 시대 반영 이렇게 자 시인 윤동주는 하고 주어부가 들어가 시인 윤동주는 이렇게 들어간다 요게 딱 보이는 순간 작가 표현론적 관점이야 이해돼? 작가는 자신이 살았던 이 삶의 태도가 시에 반영되어 있는 거야 어떤 태도를 살았다? 부끄러움이 없기 위한 태도를 살고 싶었다 그게 시에 투영돼 나타나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그 다음에 3번 자 시대 나오고 작가 나왔어 그럼 누가 나오겠지 이제는? 독자는 그 시를 읽고 뭘 느껴야 돼? 깨달음을 느껴야 되는 거지 그게 독자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거 원래 3학년 과정인데요. 지금 교과서가 개편되고 바꾸면서 내려왔어. 밑에 내려와. 지금 3학년 문법 전부 다 2학년 때 다 내려와 있어 너희. 사동 비동도 지금 다 들어가야 돼. 교과서 지금 새로 나왔어. 바빠. 이제 나왔어. 이제 그 교과서가 오픈됐다고. 너희 교과서. 자, 그래서 바빠. 자, 독자 효용론적 관점. 즉 독자. 자, 독자.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땡땡땡땡땡 깨달음. 자, 또는 땡땡땡땡땡 느꼈다. 요 문장이 있으면 독자 효용론적 관점. 요 문장. 쌤이 저 대치나 서초 바포 쪽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지. 저쪽 지금 분위기가 내신 대비가 내신 고등학교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들어간다? 지금 현재 정시가 비용이 줄고 정시가 사라지고 다 내신이 특화되고 있잖아. 그치? 그럼 내신을 갖다가 너희가 챙기려고 얘기하면 얘네는 중등부 내신 버려. 고등부 내신만 챙기면 된다라는 게 이 앞전에 있는 세대야. 근데 지금 입시 제도가 바뀌면서 중등부 내신도 챙겨야 된다라는 추세로 바뀌었어. 그럼 이 중등부 내신을 챙길 때 함께 챙겨야 되는 게 뭐지? 세특이지. 그치? 세부 특기사항 내용 채워야 될 거 아니야. 바깥 외부 활동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봉사활동 되게 다니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막 법원 참관 수업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움직이고 있는 게 그 태세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얘들아 진짜 요 내신을 좀 많이 챙겨야 돼요. 그래서 복습하시라고. 내신 많이 챙겨. 중등부 내신 챙겨야 돼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서 그러다 또 넘어오겠지. 자, 세특도 챙기셔야 되고 특히 수행평가 잘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딱 해 바뀌고 2학년 들어가면 수행평가, 자 세부 특기사항, 자 밖에 있는 봉사활동 이런 것들 조금 챙기시고, 자 내신 확실하게 챙기시고. 세대가 바뀌었어, 그렇지? 그래서 좀 바빠. 그치? 여러분 봉사활동 좀 방학 때 시간 있으면 좀 다니시고 이런 거 활동 좀 하세요. 그치? 그래서 지금 뭐지? 저쪽에 고등학교는 예전에 코로나 끝날 때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차가 와가지고 현역 수혈하고. 알지? 그 수혈하면은 봉사활동 점수 주잖아. 몰라? 수혈하면 봉사활동 점수 주거든. 그거를 갖다 학교에서 권장하더라고. 차가 와가지고 피 뽑아가더라고. 봉사활동 점수 한 번에 그냥 뿌리려고. 고등학교에서. 어쨌든 챙기라고. 그렇지? 응하고 있지만 챙기라고. 자, 어쨌든 요렇게 되지. 그리고 나서 자 새로 개편된 부록이 딱 하나 더 있어. 또 4번 하나 더 있어. 이게 뭐냐면 까먹었다. 뭐야? 까먹었다. 자, 상호. 자, 텍스트적 맥락. 자, 맥락이라고 얘기하는 자, 문학사적 의. 다 같은 말이야. 문학사적 의라고 얘기해서 이 작품은 우리 문학의 역사에 이러이러한 영향을 끼쳐서 자 이러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들어봐.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상호 텍스트라고 얘기하는 건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와 소설 또는 시와 시와 이 시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지 신상이 중요하니까 이 시와 그림의 연계성, 이 작품 텍스트 다른 작품과의 공통점 차이점을 이렇게 비추어 보는 걸로 바뀌고 있어. 그래서 지금 저 봐봐. 지금 저기 서시 있는 거 보면 저 이미지 사파 그림 들어가는 거 보이지? 이 이미지 그림 사파 들어가는 것을 시와 묶는 거야. 그럼 저기다가 별 기억 딱 해놓고요. 저 별이 저 이미지상에서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요렇게. 이래? 요렇게 작품끼리의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고 그 아이가 우리 문학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걸 같이 들어가는 게 외재적 요인, 외부적 요인, 외재적 관점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요거랑 요거랑 크게 시험 문제 들어가면요 얘랑 얘를 구분하면은 답을 맞출 수 있는 거고, 자 여기만 적혀져 있다 라고 얘기하면요 각각의 아이의 뜻을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 하나까지 하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위에 잠깐만 올려보시면요
자, 우리 여기. 자, 지금 선생님이 자 5분인데 일단 우리 40분밖에 안 지났어. 자, 수라라고 하는 작품은요.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이 겪었던 자, 우리 민족 동그라미 하시고 자, 가족의 해체를 동그라미 하시고 자, 거미 가족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무슨 거? 중에 무슨 거? A는 B가야? 문장도 중. 다시 봐. 아니 이거 다시 봐. 그냥 보자마자. 직유법, 직유법은 뭐뭐처럼 뭐뭐인데 뭐뭐이냐 연결어 안 보이는데. 빗댔다는 거 자체가 연결어가 아니야. 맞잖아. 뭐뭐처럼 뭐뭐이냐 뭐뭐 가치가 아니잖아. 이게 하는 거 방금 우리 민족 가족 거미 가족. 거미가 가족이 있어? 거미를 뭐에 빗대고 있어? 그렇지. 거미를 가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지? 사람처럼 이 형성을 나타내는 거지. 즉 사람의 공동체와 거미를 갖다가 매칭시키는 거지. 이 말 돼?